두 쌍둥이 소녀, 작은 국수집, 그리고 한 남자의 이야기. 가난한 두 소녀가 꼭 쥐고 있던 단 하나의 50원짜리 동전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지도 몰랐다. 겨울의 서울은 매서운 추위에 잠겨 있었다. 화려한 불빛도 번쩍이는 쇼핑거리에 활기도 없었다. 그저 쓸쓸한 골목과 손님이 드문 작은 식당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중 한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작은 국수집이 있었다. 그곳은 두 소녀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는 장소였다. 비록 손에 쥔 돈은 50원 뿐이었지만 아무것도 사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으나 그들에게는 희망을 사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들은 국수집 앞에 서 있었다. 얇은 외투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몸을 떨며 주머니를 뒤적이는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때 손바닥 위에 놓이는 빛 동전 하나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 빛은 어둡고 거친 삶 속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 같았다.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속에는 불안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어렸다. 이 돈으로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을 뿐이지만 그 한 그릇이 예전의 낯선 이에게서 받았던 온기와 친절의 기억을 다시 느끼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허름한 국수집, 화려한 간판도 없고 번쩍이는 불빛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그릇의 국수. 값비싼 음식도 정교한 맛도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묵묵히 한 끼를 내어준 낯선 남자의 마음이 담긴 한 그릇이었다. 그 기억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따스하게 남아 있었다. 그 남자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돈이 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한 끼를 건넸다. 그는 알고 있었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날 아무 말 없이 국수를 먹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오직 국수의 온기와 사람의 마음에서 전해지는 따뜻함만이 존재했다. 다시 한 번만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비록 그것이 작은 국 한 그릇일지라도 그들은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호는 늘 자신만의 국수집을 꿈꾸었다. 그는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만의 특별함이 있다고 믿었다. 그 특별함은 요리 실력이 아니라 끈기와 배우려는 열망이었다. 그가 일하던 전통 국수집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곳이었고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운 곳이기도 했다. 그곳의 주인이자 스승인 김석은 한국 요리계의 전설로 불렸다. 탁월한 솜씨로 유명했지만 그보다 더 빛났던 것은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사랑이었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국수집이었지만 진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로 가득한 전통의 맛 덕분에 한 번 다녀간 손님은 누구나 다시 찾게 되었다. 김석의 국수 한 그릇에는 언제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국물을 떠먹는 사람마다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정호는 그런 김석에게 제자로 받아들여진 몇 안 되는 행운아 중 한 명이었다. 처음엔 서툰 손놀림에 모든 게 어설펐지만 김석은 차근차근 가르쳤다. 재료를 고르는 법, 국물을 내는 법, 그리고 국물이 완성되는 순간을 느끼는 법. 그는 말했다. 좋은 국수는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 속엔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정호는 매일같이 배우고 연습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면의 감촉, 국물의 향, 불의 온도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면의 부드러움, 국물의 농도, 간의 균형 모든 것이 점점 조화를 이루어갔다. 그의 곁에는 늘 경쟁자 재민이 있었다. 재민은 뛰어났다. 어떤 시합에서도 완벽한 국수를 만들어냈고 늘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마치 흠없는 기술의 상징 같았다.
하지만 정호는 알았다. 그 완벽함 속엔 따뜻한 혼이 없다는 것을. 재민에게 국수는 그저 직업이었고 삶의 열정이나 진심이 담긴 길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호는 깨달았다. 김석이 가르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한 그릇의 국수는 요리하는 사람과 먹는 사람을 이어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맛있는 국수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한 가지 방식이었다. 그래서 정호는 언제나 신중했다. 재료 하나, 국물 한 방울에도 정성을 담았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은 비어 있었다. 그는 기술은 배웠지만 스승의 가르침의 깊은 뜻은 다 알 수 없었다. 국수란 단지 기술일까? 아니면 마음으로만 완성할 수 있는 예술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느 날 아침 김석은 정호와 재민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의 길을 걸을 때가 왔다. 나는 그저 너희가 배운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전하길 바랄 뿐이다. 재민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울 중심가에 큰 국수집을 열겠다고 결심했다. 최신 기술과 고급 재료를 사용해 완벽한 국수를 만들어낼 계획이었다. 그의 가게는 세련되고 화려할 것이며 모두가 완벽한 맛을 즐기러 오는 곳이 될 것이다. 그는 투자와 홍보를 아끼지 않았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호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작고 소박한 국수집을 원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함이 머무는 공간. 그의 국수집은 단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랐다. 마치 오래전 추운 거리에서 따뜻한 한 그릇의 국수를 꿈꾸던 그 시절처럼 그는 김석에게서 배운 진심과 정성을 그 한 그릇에 담고자 했다. 두 제자는 모두 재능이 있었지만 걸어가는 길은 달랐다. 한 사람은 완벽함을 줬고 다른 한 사람은 따뜻함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 끝에서 과연 국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까? 정호는 한때 생각했다. 사람들이 따뜻한 한 그릇의 국수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작고 아늑한 국수집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스승 김석의 가게를 떠난 후 그는 서울의 한 조용한 골목에 자신만의 국수집을 열었다. 번화가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조용히 이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원했을 뿐이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꿈만으로는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처음엔 지나가던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정호의 국수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고 국물 한 방울에도 마음이 스며 있었다. 그는 믿었다. 자신의 국수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리라고. 하지만 작은 국수집은 화려하고 이름난 가게들과 경쟁할 수 없었다. 그가 정성껏 끓여낸 그릇들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지 못했고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다. 한편 옛 동료 재민은 서울 중심가에 커다란 국수집을 열었다. 그곳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체계적인 서비스, 그리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맛.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재민은 고객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맛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팔았다. 그의 국수집은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반면 정호의 가게는 점점 조용해졌다. 단골만으로는 가게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새로운 손님은 찾아오지 않았다. 재료값은 오르고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빚과 맞서 싸우며 가게를 지키려 애썼다. 메뉴를 바꾸고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손님을 끌어보려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공허하게 흩어졌다. 거리의 다른 국수집들은 여전히 붐볐고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정호의 가게는 점점 더 고요해졌다. 계산대 앞에서 그는 하루하루 숫자를 세며 버텼다. 걱정은 피로가 되었고 피로는 절망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열정은 남아 있었지만 세상은 그의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낡은 간판을 바라보았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돈도 힘도 희망도 바닥나 있었다. 그날 그는 결심했다. 문을 닫겠다고. 그동안 흘린 땀방울, 정성을 다해 끓였던 모든 국수는 아무 의미도 남지 않았다. 그의 실패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고 그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을 뿐이었다. 정호는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앉았다. 색이 바랜 벽, 멈춘 시계, 식은 공기. 그 속에 남은 건 추억뿐이었다. 처음 문을 열던 날의 설렘, 감사한 눈빛으로 국수를 먹던 손님들의 미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멀어져 갔다. 이별은 단지 가게의 폐업이 아니었다. 그건 꿈의 끝이었고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고통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바빴다. 그 속에서 그의 국수집은 조용히 사라져갔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부족했음을, 세상에 맞설 힘이 없었음을 깨달을 뿐이었다.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재민처럼 화려한 길을 가지도 못했고 새로운 시대의 방식에 적응하지도 못했다. 그는 국수집만 잃은 게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함께 잃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몰랐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모든 노력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단지 묻고 싶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꿈은 처음부터 너무 멀었던 걸까? 며칠 후 정호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닫힌 문 뒤로 남은 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와 한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던 작은 꿈의 잔향뿐이었다. 정호의 삶은 이제 작은 식품회사에서 일하는 단조로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주방에서 일하지 않았고 한때 사랑하던 국수를 만들지도 못했다. 그저 생계를 위한 직장이었을 뿐 마음을 채워주는 곳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아침 그의 일상은 갑자기 흔들렸다. 눈앞에 똑같이 닮은 두 소녀가 서 있었다. 그 순간 정호의 가슴 한켠이 알 수 없는 따뜻함으로 저릿했다. 유진과 민지, 그가 한때 도와주었던 손에 50원짜리 동전 하나를 꼭 쥐고 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리숙한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는 식품업계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잡은 전문가로 성장해 있었다. 성공한 지금도 그들은 잊지 못했다. 추운 날 단 50원밖에 없던 자신들에게 정호가 아무 망설임 없이 내어준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그 마음을. 그날 유진과 민지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래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은을 갚겠다고 했던 그 약속. 이제 그들은 정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왔다. 돈도 명예도 아닌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국수의 길을 다시 걷게 하기 위해서였다. 유진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의 국수,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 따뜻함 덕분에 저희는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다시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민지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국수의 맛에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 그 마음을 저희는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돕고 싶어요. 선생님은 단순히 국수를 만든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셨으니까요. 정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오래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열정과 희망이 다시 그의 안에서 작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잊고 있었다. 무언가를 사랑으로 만든다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이제 그 아이들이 그때의 그 국수로 위로받았던 두 소녀가 그에게 다시 그 사랑을 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망설였다. 나는 다시 시작할 힘이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가슴은 무겁게 조여왔다. 유진은 조용히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그 눈빛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혼자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이제 저희가 선생님을 다시 그 길로 데려가 드릴 거예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저희는 선생님을 믿어요.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정호의 마음속에 따뜻한 물결이 번져갔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제 다시 믿을 수 있었다.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했을 뿐이었다. 그날 정호의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불붙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유진과 민지, 그리고 여전히 식지 않은 국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어쩌면 이번에는 그가 만들어낼 국수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진짜 온기가 될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먼저 정호의 국수집 가격 정책부터 손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호는 손님을 끌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재료의 품질이 떨어지고 때로는 완벽했던 맛의 균형이 무너졌다. 유진과 민지는 말했다. 가격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품질이에요. 그들은 정호와 함께면 한 그릇의 원가를 다시 계산했다. 손님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면서도 재료의 질을 유지하고 정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이었다. 그 다음은 재료 관리였다. 과거의 정호는 언제나 가장 싼 공급처를 찾았다. 하지만 값싼 재료는 품질이 일정치 않았고 그로 인해 국수의 맛도 들쭉날쭉했다. 유진과 민지는 그에게 믿을 수 있는 공급처를 연결해 주었다. 비용은 조금 들었지만 낭비를 줄이고 제철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재고 관리법을 세심히 가르치며 좋은 재료는 단지 맛을 위한 게 아니라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도운 것은 단지 경영의 기술만이 아니었다. 유진과 민지는 정호가 다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은 말했다. 선생님의 국수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들은 정호가 걸어온 길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다. 낡은 간판 아래에서 시작된 작은 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글로 담아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정호의 국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그릇이라는 것을.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찾아왔다. 정호면이라 이름 붙은 그 국수집에는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예전의 단골이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이 호기심과 따뜻함을 안고 찾아왔다. 유진과 민지의 세심한 마케팅 전략은 정호에게 손님이 아닌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국수의 맛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 공감하며 다시 찾아왔다. 매출은 서서히 올랐다. 이익은 크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쌓여갔다. 폐업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정호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다. 그에게 국수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그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일,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그가 다시 느낀 것은 단순한 성공의 기쁨이 아니었다. 그건 열정이었다. 한때 잃어버렸던 진심으로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제 그는 다시 믿을 수 있었다.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만든 한 그릇의 국수를. 유진과 민지, 그 두 사람의 도움 덕분에 정우는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면을 만들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이들을 위해 면을 만들었다. 이제 정우면은 단순한 국수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공간이 되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재미는 언제나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의 국수집은 서울의 중심, 수많은 네온 사인이 빛나는 번화가 한복판에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그의 국수는 전통이라기보다 세련됨과 현대적 감각의 상징이었다. 그의 기술은 완벽했고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면발은 늘 알맞게 쫄깃했고 국물은 깊고 진하며 그릇 위의 장식 하나하나까지 완벽히 조화를 이루었다.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정교했다. 그의 가게는 처음엔 성공의 상징이었고 현대적 미식의 대표라 불릴 만큼 주목받았다. 손님들은 길게 줄을 서서 그의 국수를 기다렸다. 서비스는 완벽했고 분위기는 세련되었다. 그는 자신이 꿈꿔온 모든 것을 이뤘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게는 여전히 붐볐지만 그 안에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오래된 단골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처음엔 그저 세월이 흐르며 취향이 바뀐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 특히 익숙한 얼굴들, 이 보이지 않자 그는 불안해졌다. 국수의 맛은 변함없었고 모든 과정은 여전히 완벽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한마디, 맛은 여전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처럼 남았다. 재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완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수천 번의 시도와 연구, 끝없는 연습과 계산으로 만든 이 맛이 왜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어느 비 오는 오후, 가게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가운데 그는 창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완벽했다. 그러나 너무 차가웠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는 너무 완벽함에 몰두한 나머지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국수 한 그릇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드는 이의 온기와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정호의 국수에는 그 따뜻함이 있었다. 단순했지만 진심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국수에는 정성이 아닌 계산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을 떠올렸다. 오랜만에 찾아온 단골 손님이 조용히 말했다. 맛은 여전히 훌륭하지만 더 이상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젠 그냥 먹는 곳일 뿐이에요.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그를 내리쳤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온기였다. 한때 처음 국수를 배웠을 때 느꼈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 그날 이후 재미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결심했다. 다시 마음을 담은 국수를 만들겠다고. 면 한 가닥, 국물 한 방울에도 자신의 진심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그는 깨달았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되는 예술이라는 것을. 가게는 여전히 번창했지만 그는 이제 그 번영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과의 연결이 없는 성공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변하지 않으면 내가 세운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날 밤 완벽하게 정돈된
주방의 불빛 아래에서 재민은 조용히 국수를 삶았다. 이번엔 완벽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재민은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국수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완벽하게 준비된 하루하루였지만 점점 줄어드는 손님 수는 그를 숨막히게 했다. 그의 기술은 완벽했고 가게는 번화한 도심 한복판에 있었으며 재료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고른 것이었다. 누구나 그가 성공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믿음과 달랐다. 손님이 점점 줄어들던 어느 날 재민은 문득 정호를 떠올렸다. 정호의 국수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국수를 잊지 못했다. 그 안에는 온기와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그 온기를 만들지 못했을까?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오만함,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만이 그 마음을 잃게 했다는 것을. 그는 결심했다. 정호를 찾아가기로.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 정호는 재민의 방문이 놀라웠다. 예전의 경쟁심도 자존심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진심 어린 고민이었다. 재민은 조용히 자신의 실패를 털어놓았다. 완벽한 맛을 만들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만이 없었다. 정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요리에는 기술로만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건 책으로 배울 수 없고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진심이었다. 그 마음이 국물에 스며들고 면에 닿아야 비로소 한 그릇의 국수가 완성된다는 것을.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답을 찾았다. 정호는 기술이 부족했지만 마음이 있었다. 재민은 완벽한 기술을 가졌지만 마음이 없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야 했다. 그들의 스승 김석이 늘 말하던 것처럼 기술과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새로운 국수집을 함께 열었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연결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한 그릇의 국수 속에는 정호의 따뜻함과 재민의 정교함이 함께 담겼다. 면은 기술로 완성되고 국물은 마음으로 완성되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맛뿐 아니라 그 안의 이야기를 느꼈다. 그들은 가게의 이름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먼저 생각했다. 유행이나 광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매일 한 그릇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열정, 노력,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은 다시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엔 화려한 인테리어나 광고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국수에서 진심을 느꼈다. 정호와 재민은 깨달았다. 요리의 성공은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었다. 함께 걸어가는 동료였다. 하나의 꿈을 향해 국수 한 그릇에 마음을 담는 길 위에서. 그들의 국수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정호와 재민이 함께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국수집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하나로 엮어냈다. 마치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기술과 마음. 그들이 만든 국수 한 그릇에는 단순히 맛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정성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먹는 이가 한 모금의 국물, 한 노래면에서 사랑과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 유진과 민지는 단순히 마케팅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기술과 감성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 믿음 덕분에 그들은 정호와 재민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이 특별한 조합은 곧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의 단골들이 다시 찾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호와 재민의 국수는 맛있는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과 열정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들의 국수집은 이제 기술과 마음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국수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정호와 재민은 사람들이 국수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끼기 위해서 찾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곳에서 손님들은 따뜻한 국물 속에서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느꼈다. 정호의 진심, 재민의 완벽함,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정성이 그 어떤 곳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온기를 만들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국수집은 음식을 사랑하는 이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 되었다. 손님들은 맛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혼에 끌렸다. 손님은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들은 다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감이 되었다. 정호와 재민의 국수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들이 세상에 증명한 것은 단 하나였다. 요리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진심이라는 것. 사람들은 단지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따뜻한 마음과 연결됨을 원했다. 그 온기가 바로 그들의 국수집을 특별하게 만든 힘이었다. 그들의 성공은 화려한 광고나 전략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건 생각의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감정과 이야기를 전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깨달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요리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화려한 기술이 없어도 고급스러운 식당이 아니어도 진심을 담으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믿음. 정호와 재민. 한때는 치열하게 경쟁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최고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이 함께 세운 국수집은 요리사뿐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자부심이 되는 곳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한다. 진심이 닿는 곳에 기적이 피어난다. 그들은 단순히 국수집을 다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요리를 직업이 아닌 삶의 예술로 만들어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랑하고 나누고 한 그릇의 국수로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바꾸고 있었다. 그들은 한때 꿈을 줬던 사람들이었다.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정호와 재민의 국수는 단순히 다시 일어난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끈기와 직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만들어낸 힘의 상징이 되었다. 작은 국수집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기술이나 돈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국수 한 그릇, 손길 하나에도 따뜻한 마음을 담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가게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요리에 대한 열정과 꿈으로 가득한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말했다. 정호와 재민 선생님의 이야기가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요리를 배우고 싶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처럼 진심으로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다. 그 순간 정호와 재민은 깨달았다. 자신들의 성공은 맛있는 국수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누군가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 다음 세대가 열정과 사랑을 믿게 하는 힘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성공이란 결국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한 국수집을 넘어 한 세대의 마음을 바꾸었다. 그들은 증명해냈다. 누구든지 어디서 왔든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면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다. 매일 젊은 사람들이 그 가게의 문을 연다. 그들은 단지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용기를 얻기 위해 온다. 그러니
만약 당신도 사랑과 열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꿈의 힘을 느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삶이 전해주는 또 다른 영감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전하길 바랍니다. 직업에 대한 사랑, 끈기,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성공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기를.